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시사토론 이종효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옥마을 성공 비결로 역사와 문화를 통한 도시 마케팅을 꼽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역사를 주제로 좀 더 큰 틀의 도시 재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 옛 사대문 일대,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 일대를 역사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벌써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도 있습니다. 전주시의 역사 도심 계획 어떤 내용이고 또 전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오늘 시사토론에서 점검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동희 전주 역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희종 호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명례 전주시 중앙동 자치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집 사이 큰 대로변 끝에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은 전주의 서문이 서 있습니다. 일제시대 길을 내면서 사라진 동문도 옛 영광을 뒤로하고 표지성만 남아 있습니다. 전주 부성의 사대문 중 풍남문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시가 사대문 복원을 추진합니다. 가명이 있던 그런 호남 제일성으로서의 의상을 우리가 되찾고 또 그게 하나의 더 둘레길이라든지 또 한옥마을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자원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옛 성곽길이 일부 복원되고 한옥마을과 전라가명이 포함된 160만 제곱미터 부지의 역사 도심을 되살린다는 게 전주시의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역사 도시로서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우리 전주의 적적성을 찾고 역사 도시로서 기본 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신증축이나 업종을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소급 적용이 안 돼 이미 승인이 난 다가동 주상복합은 고도 제한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주상복합을 추진 중인 동부시장 재개발 지역은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묶일 수가 없죠. 왜 사유지를 개인 땅을 왜 자기 맘대로 전주시에서 우측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과의 갈등에 복원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천년도시를 되살린다는 전주시 계획이 순항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희 관장님. 네, 역사도심 기본계획 용역 책임연구원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제작물에서도 봤습니다만 예. 복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복원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모이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 우리 역사문화 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복원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라가명 복원. 예. 근데 이번 사업에서 이 전라가명 복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예. 이게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성벽, 예. 성문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복원들이 지금 예. 검토되고 있는데 성문을 다 복원한다든지 성벽을 다 복원한다 이게 아니고 예.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좀 해나간다. 예. 앞에 사진에도 나왔지만 이제 서문이 처음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 예. 원형 모습이. 예. 그리고 그 주변 여건도 좀 괜찮고. 예. 그러니까 한다면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예. 이런 이제 대략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하나 더 여쭤보면 전주에 성문이 있었다, 또 예. 복원벽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존재했고 또 이 기본계획상에서 어떤 뭐 복원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구체적인 예. 이런 것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기본 방향이 나가면 정리되면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 접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차원에 접근하고 예.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예.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전주도 사대문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고 예. 특히 그
전주성은 굉장히 컸어요. 전주 부성은. 예. 보통 알려지기를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성이 예. 전주 부성이라고. 예. 그만큼 이제 전주의 유세가 예. 굉장히 이제 높았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이제 후대인들이 좀 느끼고 예. 또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예. 그런 것들을 좀 맛볼 수 있고 예. 이러려 한다면 예. 흔적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3개 문을 위치는 대략 나왔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번에 더 정확하게 찾았고 예. 그걸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는데 예. 그걸 지금 다 복원해 나간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예. 좀 나주는 다 했지만 거기하고 예. 여기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 쪽이 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네. 여건이 그래도 좀 갖춰진 편이니까. 예. 그리고 예. 서문이 또 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 남문을 풍남문이라 하잖아요. 예. 그건 풍패에서 풍자를 따서 예. 풍남문이라 하거든요. 예. 풍패라는 것은 여기가 조선왕실의 본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서문 이름은 폐서문입니다. 풍패에서 한 자씩 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복원이 되면 전주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예.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성문들을 가능하다면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순서로 돼 있고 성벽의 경우도 그걸 이제 다 지금 복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동북 쪽에 있는 예. 동북 쪽이 약간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 성벽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여건이 괜찮습니다. 만약 복원을 한다면 예. 아직 그 큰 거기에 무슨 이게 건설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일부 복원하면 예. 그러면 이제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네, 거기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성벽 복원이 안 된 데는 이제 표시석을 해서 성벽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자원도 될 수 있고 대략 지금 구성은 그런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양도식 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예, 될 것 같은데요. 그 용역안에 대한 이제 개요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저희 전주시가 예.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요. 현재 역사도심 기본계획 일부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네. 2편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 지금 문화재 같은 부분을 예.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적분하고 예. 관리할 것인가를 예. 고민하고 있고요. 예. 기본계획의 주 목적이 이렇습니다.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지금 한 1,000만 지금 돌파하고 있고 예. 또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전라감면이나 객사 쪽이나 구도심의 사대무성 주변까지 내외까지 확대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는 상황이 예.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전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또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이루어진 거죠. 기존에는 점적 관리지만은 예. 앞으로 4대 부성 전반으로 확대해서 예. 전주시 권역 예. 거의 이제 4대 부성 하면 또 남고산성 예. 또 동고산성까지 해서 예. 전반적으로 역사의 도시의 정체성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큰 두 가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상당히 높일 예. 그런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상황이고 네. 전주의 자존심을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획이라고 다만 보겠습니다. 그 사대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대문 아니 지금 어디고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그러면 계획 저희들이 대상이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한옥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데요. 9만 평 정도 이렇게 수립되어 있고요. 예. 저희들이 4대 부성 주변까지 하면 전주시청에서 공구거리로 해서 전주천까지 예. 그쪽에서 이제 전주시청에서 보면 좌측으로 해서 한옥마을 예. 천변
망라해서 한 50만 평 되겠습니다. 예. 50만 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근대문화유산도 많이 있고 예. 또 한옥마을 주변이랄지 남부시장 주변에도 예. 문화재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예.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 망실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이번에 우리 이동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예. 또 발견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도 또 체계적으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유희종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발굴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복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전주에서의 어떤 전주시의 이미지, 예. 이 부분만큼은 분명 천년고도로서 역사 도시로서 정체성은 분명하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예. 또 지금 현재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4대 부성 안쪽 말고 예. 또 그 외곽에 있는 전체적인 역사 흔적들을 예. 어떤 발굴하고 또 그분에 대한 복원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코 전주시 원도심에 대한 예. 또 전주시에 대한 어떤 정책성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예. 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일단 성문, 그다음에 전라가명은 기존에 복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범위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네네. 성벽이나 성문 복원 작업이 네네. 새로 이제 발굴과 복원 작업이 새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규모가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분에 대한 그 전망, 그러니까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복원이라는 부분은 예. 굉장히 오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얼마만큼 어떤 시에나 어떤 문화재청이라든지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예.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예.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현재 서편에 있는 그 서문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크게 우리 도시계획적인 부분으로서 예.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라면은 예.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쪽은 다가동 지역으로서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예.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옥마을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있기까지는 약 한 40년 정도 걸려서 예. 현재 한옥마을이 있듯이 지금 현재 4대 부성 자체를 만들어내고 다시 복원하는 자체는 예. 지금 현재 우리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 용역에서 출발해서 예.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예. 우리 도시계획적인 절차라든지 예. 주민들 간의 어떤 관계 예.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문화재청에 대한 관심 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 이 복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우리 전주시의 어떤 관광도시, 전통 관광도시로서 예. 역사도심으로서 예. 어떤 역할에서 벗었다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성곽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지라도 성문과 부분적인 성벽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정병재 위원장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쭉 말씀드리셨는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복원의 여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또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 찬성하시는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주시가 관광도시이고 예. 또 문화도시로서 역사도시의 그런 복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게 아까 이동현 교수님이나 양도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원을 하게 되려고 하면 예. 예산적인 것이 수반이 돼야 되고 예. 또 시간이 많이 또 걸리는 작업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대문 쪽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대문이 가장 활성화됐던 곳이 사대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하고자 복원을 사업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만 수립하고 예.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예. 그냥 묶여져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유희종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 과장님이 아까 이제 전주시 양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문화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이고 일환이다, 이 사업이. 그리고 한옥마을에 국한되어 있는 관광객을 네네. 좀 이렇게 유입해보겠다라는 의지와 의미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 구조를 보면은 예. 우리 지금 현재 전라가명 그 자리에 우리 전라북도 구도청이 있었잖아요. 예. 구도청을 중앙으로 해서 남부시장 일원, 중앙시장 일원. 예. 지금 현재 한국은행 자리에 있는 어떤 그 자리 보고 옛날 구서중 로타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4대 부선 인접한 부분의 어떤 지역이었죠. 예. 그 포함을 해서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전주시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신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외부로 거주민들 정주 환경 자체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도 전주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상업화 시설이라든지 우리 금융이라든지 이런 모든 도시로서의 어떤 유지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은 다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4대 부성 쪽은 지금도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1,000만 명이 지금 현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오시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동선 자체를 어떻게 좀 더 이끌어내고 그 동선을 이끌어냄으로써 시간적인 부분들이 길어짐으로써 그 전주라는 도시에 좀 더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관광에 대한 관광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시권에 당연히 이 한옥마을 관광객이 유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도도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그 부성 내부의 범위가 어디고 또 한옥마을과 어떻게 연계돼 있고 어떻게 유입시킬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명래 위원장님께서 말했던 예산이랄지 시기랄지 그다음에 또 관광을 어떻게 보행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기본 계획이 아까 말한 기본 틀이잖아요. 틀에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내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나올 계획인데요. 아까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 계획 초창기 지금 법정 계획이 아닌 행정 계획입니다. 아까 내년에 할 것은 이제 법정 계획으로서 개인 지역 주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랄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또 시기도 단기 사업이 아니고 이거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해 뭔가 1,50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시민 의견을 들여서 다양한 또 사업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데요.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확산을 해서 동문 그쪽에 1구역. 예. 그다음에 저 동문에서 북문 쪽으로 하는 그것이 이제 2구역이 되었습니다. 전통 활용 구역이고요. 예, 예. 3구역은 그렇게 그 문화재가 많지는 않지만은 예. 이제 성곽길이 그 지금 옥토 주차장이랄지 그 성곽길이 확연히 이게 지금 앞으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면 아마 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제한 나머지 이제 예. 거기는 전통 재창조 권역으로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 남부시장 주변으로 해서 전라감영 옆쪽으로 해서 거기는 문화재 그 권역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핵심 부서가 핵심 권역이 객사하고 예. 전라감영, 부영터 예. 그가 이제 핵심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전문가 자문이랄지 포럼을 해본 결과 예. 좀 세부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종합적으로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의 이 기본적인 사업은 지금 관광객 1000만 계획을 유치하고 또 확대하고 원도시 시설 것들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예.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는 관광객하고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이게 관광객이 우선이냐 지역 주민이 우선이냐 그런 상황인데 예. 저희들은 이번에는 역사도심으로서 지금 뭐 천년고도로 계속 이어서 왔는데 너무 우리 고전어간 그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움직이면서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 갖고 가는 거지 관광객은 이제 부수적인 사항이다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죠. 뭐 관광객도 하고 구도심 활성화는 하는데 이번 계획은 요란하게 막 해서 갑자기 뭐 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상당히 고증을 통해서 아까 성곽이랄지 성문을 복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이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저 경주나 공주나 그거 익산 같은 데는 고도 보조법에 의해서 이제 고도 관리가 되어 있고 예. 저희는 지금 저 서울 오고 저희가 지금 제일로 빨리 가는데 역사 도시는 계획을 수립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서울시하고 예. 저희들이 굉장히 앞서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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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주민으로서 예.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원래 이제 이게 행정에서 아까 이제 행정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지자체가 2년 후면 또다시 변화가 되는데 예. 또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이게 예. 길게 되는 사업인데 예. 또 그분의 생각은 그 지자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 우려도 있고 또한 지금 아까 그 동부시장이나 남부시장 쪽에 보면은 이미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동부시장 쪽은 상가 그렇습니다. 상가로 예. 준비가 돼 있고 예. 또 저 다가동 쪽에도 아파트 지금 이미 심의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와서 기본계획 수립이라 해서 예. 보존지구로 묶는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쩐지 그 다음에 아까 그 객사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객사길 그 뒤는 이미 관광객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리예요. 그게 옛날부터 그 전주의 중심 도시잖아요. 단지 지금 현재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끄집어내지를 못해서 그거를 문화 산업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과연 이게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얼마나 참여를 할 거냐, 또 홍보를 할 거냐, 또 관광객들에 대한 지금 한옥마을에 국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더 길게 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한옥마을의 관광을 중점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전주시가 한옥마을 쪽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랬다가 다시 좀 나오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면 또다시 한옥마을 쪽으로 예. 사업을 중심적으로 지금 예. 가고 있는 걸 저희 시민으로서는 좀 느끼고 있는 반대. 말씀 들은 거요? 네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지금 행정계획에서 내년에 이제 그 법정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아까 우리 전문가님들이 해서 종합적으로 문화재랄지 근대문화재 다 발굴을 해서 이제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나왔으면 2부 내년에는 아까 법정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는데요. 예. 아까 전주시 사대문 지역의 공간 관리랄지 높이 예. 관리랄지 예. 또 건물 관리랄지 종합적으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법정 계획이 하면 입안해서 가면 이것도 시민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칠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기존에 문화재 변경 형상 구역을 있지만은 아까 그래서 이제 법정 계획을 계속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동구시장이나 다가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형상 변경 구역으로 했는데도 기존에 지금 다 4층 이하랄지 11m 이하로 해서 이렇게 규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금 다가동이나 동구시장 같은 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까지 다 지금 확대해서 예. 역사도심 기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행위랄지 그런 것을 예. 정확히 규제해서 나갈 겁니다. 근데 동구시장권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심의 동구시장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정명래 위원장님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는 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주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면적 내에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주시의 지구 단위 계획이 구상이 늦었거나 조금 지연되거나 실패를 예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까 문화재 형상 변경 구역으로 7구역을 했어도 예. 거의 25 지금 동구시장이나 이렇게 25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랄지 여러 가지 절차가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예. 또 다가동도 지금 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사업계획 예. 승인 과정이 또 남아 있고 예. 또 토지 소유 확보를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예. 동구시장에 다가동 지역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은 예. 토지 확보랄지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지구 단위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1년에 걸쳐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내년 7월 정도면 예. 기본 지구 단위로 결정이 난다고 보면은 너무 그 짧은 시간 내에 전주 시민의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사유재산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아까 객사길이 지금 상당히 관광객이 많다고 보는데 예. 지금 저희들은 천만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다 앱으로 확대해 나가들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남부시장 쪽으로 또 뻗어야 되고 아까 서문교회 근대문화까지 해서 아까 지금 서문교회랄지 예. 객사도 지금 그 중앙에 저녁에 하시면 보시겠지만은 예. 10시 되면 컴컴합니다. 예. 한옥마을 내는 박자박자 해도 실질적으로 한옥마을 벗어나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액길 같은 거 재현해서 예. 액길 같은 것도 재현해서 공방촌에서 막골목이랄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한옥마을이 다시 원점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2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예. 도시 지금 전통문화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정명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연히 이 계획이 규제를 수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행정 절차이긴 합니다만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계획의 고도 문제 그리고 개발행위 시의 어떤 규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수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게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우선 제가 좀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얘기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나온 얘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본 방향이 뭐고 지구 단위가 뭐냐 이런 논의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 방향은 큰 틀을 잡는 겁니다. 큰 틀을 잡고 예를 든다면 한옥마을을 저 승합마을까지 연계시켜서 우리가 보존한다. 이런 큰 틀을 잡아주면 그것은 이제 현장에 옮기는 아까 말씀하신 규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보존하는 방안 이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 지구 단위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님 바뀌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그 많이들 우려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전주에 어떤 지자체장이 온다 하더라도 법제적인 것도 있지만 이 문화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 또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드는 게 이제 동부시장 문제나 지금 뭐 사유재산 문제 지금 질문하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하게 아마 대두가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다가동 쪽하고 이쪽에 그 고층 빌딩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을. 이 계획 안에 들어가는 있어도 이 계획은 굉장히 좀 큰 거예요. 앞으로 전주가 나아가는 기본 틀을 한번 정해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 좀씩 수정하고 이 밑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끼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전에도 뭐 한옥마을 저 지구 단위도 있고 그러지만 또 문화유산을 좀 보존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 해서 예전 같으면 500m 안에는 건축 행위를 쉽게 못해요. 허락을 받아야지. 그것을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현상 변경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은 기준이 되면 이제 허락해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전주는 도시만에 그 국가문화재 또 도문화재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다 걸립니다. 이게. 걸리는데 묘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두 곳이 살짝 지금 비켜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규제 얘기도 나왔지만은 저는 이제 이건 지구단위나 도시계획 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현재도 4층이나 이렇게 이상은 지금 못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지금 빠져 있는 거기에 지금 이제 고층을 짓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여튼 지금 이걸 세워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건데 이걸 좀 보완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면 사유재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덜 이걸로 인해서 좀 복잡해진다든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략 크게 이제 한옥마을 부분도 이게 뭐 확대됐다 축소됐다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한옥마을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이런 시대로 간다 했을 때 문화가 죽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다 한다면은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규제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더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건축 신축한다면 어떤 시골을 의무화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또 뭔가 방법을 내놓겠죠. 정명래 위원장님 말씀 이 규제 합당한 규제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합당한 규제라고 보시는지 전주시는 보존의 최소한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냐 보존이냐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수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시간에 결정을 해서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충분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긍심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시민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 과장님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저희들은 이것이 아까 규제랄지 그런 부분은 지금 바로 그 규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아까 큰 틀에서 기본 계획은 아까 이런 주민 설명회하고 이렇게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도 28일 날 저희들이 그 시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역사도심 기본 계획 안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 계획이 지금 7월 달까지인데요. 그런 아까 지구 단위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건의해 주시면 예. 저희 시민을 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같이 맞춰서 가면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유희종 교수님께 좀 말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치열하게 논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규제라는 부분 자체는 예. 아무래도 직접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이 편리할 것이고요. 예. 그 규제를 통해서 지배를 당하는 예. 규제를 하면 지배할 수 있는 예. 영역이 있으니까요. 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저도 예. 하나의 전주 시민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규제는 불편합니다. 예. 라는 부분들이 좀 충분히 상충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 부동산과 도시 계획이다라는 부분들 큰 그림은 도시 계획적인 차원은 예. 어떤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나 발전을 위한 예. 부분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은 예. 그 부분의 이용자라든지 그 예. 부분의 직접적인 재산권 자체의 형성을 하고 있는 지주나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경제적인 부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로 보았을 때는 이 규제 자체가 약간은 저는 정명래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 수립 자체는 지금 현재 한 것이고 지금 예. 현재 논의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17년도에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 수립만 가지고 지금 현재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하시는데 예. 제가 보는 측면으로서는 이 용역은 하나의 용역이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도심 기본계획 자체는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전주시의 어떤 전통 역사 도시로서 예. 1000년이 아닌 2000년 예. 앞으로 다음 22세기, 23세기를 간다 예. 하더라도 예. 이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꼭 필요하다.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것은 예. 좀 우려할 부분이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희 관장님. 제가 좀 얘기를 중간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주제가 그렇게 규제와 보존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더 지금 규제 쪽에 이런 또 아무래도 그 부분이 민감하고 예.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현재 규제되고 있는 거에서 얼마나 더 규제가 심해지는지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띄어요. 예. 앞으로 이게 지구단위 가보면서 나타나겠지만 예. 현재 여건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 느낌에는 좀 오해가 있고 이런 거지. 시골하면 집 못 짓는다. 보통 지금 우리들 인식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해서 정말로 엄청난 것이 나오기 전에는 다시 덮죠. 네. 이제 그런다면 제 원뜻 생각으로는 어떤 비용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시에서 어떻게든 풀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지금 명칭도 구도심에서 그다음에 원도심으로 갔죠. 이게 이제 역사도심으로 갔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이 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옥마을에 성공하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는 것이 도시가 사는 길이다. 이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전라가명도 복원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큰 힘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일도
주민들이나 도시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그럼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러기 어렵잖아요. 어떤 게 더 이 지역이 이 전주 이 도심이 살아나는가 그 방법을 고민하면서 조금씩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거 단시간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연구진만 해도요. 자문위원들까지 하면 한 2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역사, 건축 다양한 분야가 다 들어와 있고 이게 우리 연구진들이 이게 어떤 작은 사업이 아니고 전주의 아주 장기적인 어떤 그 틀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보는 거니까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건 이제 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또 그쪽 지구단위 쪽하고 만나서 풀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시에 생각하는 것도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 간다든지 그래서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시민공청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이제 주시면 되고 지금 이미 도시화돼 있지 않냐 그런 건데 그렇게 돼 있죠. 도시화돼 있는데 서울은 더합니다. 우리보다. 근데 서울 역사도심 지난 11월 달에 역사도심 그 선포식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도시로 이렇게 이미 그 사업보고서가 다 마련됐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지금 부성 주변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지금이라도 물론 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해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층이 들어서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건과 보존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또 그 안에 채울 콘텐츠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양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곽보건 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아까 이동희 관장님께서 서문 정도는 이렇게 보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성곽도 지금 좀 1910년도까지 최근까지 성이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훼손이 돼가지고 근대화 과정에서 지금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동문에서 북문 쪽은 그래도 아마 성곽이 있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상수도 누수돼가지고 이렇게 누수복구 하는데 그런 돌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역사 우리 박물관 연구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화재 시굴도 전주시 전반적으로 그 주민을 불편하게 두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꼭 필요한 자리, 성곽을 보고하는 자리 있잖아요. 동문이랄지 서문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문터, 그다음에 성곽. 그 중에서 일부 이렇게 꼭 지금 도시화된 데는 거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곽하고 아까 동문하고 서문 그런 부분을 문화재 시굴인데 아까 한 10분의 1 정도 면적을 이렇게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나오면 또 더 깊게 들어서 발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여기 보시면 총 저희들이 좀 한 11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부성 역사적 정체성 회복 사업이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골목길 재현 사업이라 해서 조선시대 때 그 액길이 잔형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같은 것을 맛골목이랄지 공방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좀 골목길도 지금 상당히 방범도 어둡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환경을 정비하면서 아까 그 맛골목이랄지 공방촌이랄지 그런 부분을 생활 속에서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골목길 재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 관리 사업이라 해서 지금 관광을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데 게스트하우스 숙박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텔은 젊은 청소년들이 가기 또 대학생들 가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원도심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려면 그건 숙박촌도 좀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소공원도 만들어줘서 또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게스트하우스 숲 육성 사업, 주거지 골목 정비 사업, 주거지 내 그 주차장이나 소공원 정비 사업 해서 한 11개 사업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은 아까 역사도심에서 해서 이런 그 아이템을 지금 만들어낸 거고요.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또 추가로 또 사업 아마 설명회도 하면 또 건의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반영해서 또 아까 그 부분적인 계획에서 이제 전주시 전반적으로 문화적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벨트화하면서 관광 동선을 좀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도 많은 그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건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표지석이라도 세우고 거기는 근대유산까지 다 들어가요. 여기가 어떤 역사적 흔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들을 좀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확충하는 거고요. 콘텐츠를 한다면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에서 옛길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새로 찾은. 그러면 여기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길이라 한다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아까 활용 말씀하시던데 활용 못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그것도 숙제고요. 오늘 토론 치열하다면 치열했고 또 이견이 노출됐다면 노출됐지만 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명래 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역사도심을 계획하면서 지금 현재 그 역사도시 지금 계속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남문화가 주 목적으로 지금 이 역사도시를 하면서 남문화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밤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머물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그 과장님께서 10시가 되면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밤의 문화가 빠져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길게 갈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전주 시민으로서 역사 도시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이렇게 배려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정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번 그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큰 틀에서 이 부분이 우리 전주시에 정말 아주 장기적인 뭐 50년, 100년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을 꼭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체는 굉장히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주민들과 또 행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감안해서 불편함 없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오히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발목 잡는다 이런 표현을 듣듯이 좀 이렇게 규제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성급하게 빠른 용역 기간 안에 아니더라도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또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 수립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희 관장님 어떠셨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 방향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내놓으면 그다음에 도시계획, 그다음에 지구단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지구 단위까지 다 포함돼서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논란도 좀 많았고 예. 차후에 또 이런 논의장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본 방향 정하고 이러는데 저는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여한 건 참 새로운 거예요. 네. 지금까지 건축 쪽에서 다 했는데 예. 그 건축하시는 분들도 또 좀 놀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인문학이 이제 같이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문화 아닙니까? 전통문화, 문화유산.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전주를 만드느냐 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결국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좀 의견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양도식 과장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역사도시 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전주를 앞으로 100년, 200년 큰 먹거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결국은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역사가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담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좋은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도시 재생 방식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경험했던 유럽이나 일본 등이 그랬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차원을 넘어서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또 시민들의 자부심을 끌어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옥마을에서 보듯이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해가면서 또 부작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은 높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